안녕하십니까? 윤진표 교수의 아세안 이야기에 들어와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조금 묵직한 이야기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좀 재미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가실 때 어떤 곳을 가시면 좋을까라는 것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요. 요즘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여행이죠. 그러나 여행을 계획하고 꿈꿔보는 그 자체는 언제나 자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생각했었던 여러분들이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가신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라는 것을 한 3가지 정도 추려서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를 하신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여행이 좀 자유화되고 한다면은 동남아시아를 여행할 적에 이걸 참고를 해서 동남아 여행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답답한 코로나의 시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여행을 할 적에 물론 동남아시아의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다니셨고요. 또 그것을 여행을 하시면서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추천지도 있고 하는 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동남아시아의 여행을 좀 추천드리는 것이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의 여행 시간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세우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좀 자유로워질 적에 참고해서 한번 여행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제일 먼저 동남아시아라는 곳에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동남아 여행을 좀 가려고 하는데 좀 어떻게 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는 추천을 해 좀 드립니다. 동남아시아를 처음 가신다면은 한 2군데를 찍어서 한번 갔다 오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한 군데는 먼저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와 두 번째는 발리라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발리 섬입니다. 왜 이 2곳을 엮어서 갔다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싱가포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도시인데 인간이 만든 정원과 같다. 인간의 손이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인데 이것이 결국 하나의 정원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저는 싱가포르이 갖고 있는 특징이 굉장히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발리를 연결시키게 되면은요, 발리는 그야말로 신이 만들어 놓은 정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즉 자연 그대로의 모습 또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다양성, 특징 이것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다가오는 것이 발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발리를 신이 만든 정원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걸 비교해 봤을 적에 신이 만든 정원인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과 또 하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싱가포르라고 하는 도시를 한 일주일 동안 엮어서 왕복해서 갔다 오는 코스라면은 동남아시아를 처음 가실 적에 이 동남아시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남아 여행을 시작을 하실 적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계신 분들이라면 발리, 싱가포르를 거쳐서 돌아오는 코스, 싱가포르 그 다음에 발리를 거쳐서 거꾸로 돌아오는 코스 뭐든지 좋습니다. 반반 정도로 시간을 좀 나눠서요. 그래서 이 2곳을 방문하고 온다면은 동남아시아의 어떤 사회와 문화 이 특징을 볼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역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 문화적인 전통 또는 그 유산 이런 걸 보는 것이 큰 재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역사 문화적인 유산들을 보는 특징으로서 가볼 만한 곳으로서 3군데를 좀 추천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인도네시아의 자바에 가게 되면은 자바도 이제 큰 섬인데요. 들어가기는 이제 자카르타, 수도인 자카르타 들어가겠죠. 자카르타에서 또 비행기로다가 한 1시간 정도 좀 지나서 가면은 중부 지역, 자바 중부에 바로 조크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유명한 소위 자바 왕국의 근거지입니다.
그래서 이 자바 왕국의 근거지인 족자카르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문화적 유산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근처에는 또한 볼만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바로 세계 최대의 단일 불교 유적지라고 하죠. 보로부두르 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멀지 않은 곳을 가면은 그쪽에 또 힌두교 사원으로서 유명한 프람바난 사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뒤에는 엄청난 또 인도네시아 자바 섬을 또 대표하는 그런 활화산들이 그냥 뭉게뭉게 연기를 피워내고 있습니다. 매우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 이 자바 섬, 특히 중부 자바 지역인데요. 프람바난 사원이라든지 보로부두르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좀 족자카르타 지역을 한 일주일 동안 관광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위 인도네시아 자바 문화를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또 여행지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볼만한 곳, 또 먹을만한 곳,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되는 곳이 중부 자바에 있는 족자카르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보로부두르 사원과 함께 꼭 기억을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동남아시아의 문화 유적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다녀와 보셔서 잘 알고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캄보디아 시엠립의 앙코르 왕국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다녀 오셔서 좀 익숙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말 볼 것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오래 그곳에 체류하면서 구경할 것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곳을 가실 적에는요,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려요. 너무 낮에 돌아다니시고 하면은 사람만 지칩니다. 그러니까 아침 시간, 그 다음에 저녁 해질녘 이런 시간을 이용을 해서 특히 이런 열대 유적지들은 보시면은 충분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앙코르 유적지는 가셔서 하루 이틀 정도만 보지 마시고요. 일주일, 그러니까 최소한 한 닷새 정도의 그 티켓이 있습니다. 그 티켓을 끊어 가지고 그야말로 뭐 앙코르 완만 보고 돌아오시지 마시고요. 앙코르와 주변에 앙코르 톰 지역에 있는 뭐 바연 사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뭐 뿌놈박갱이라든지 정말 보시면은 이런 곳이 동남아시아에 전개되고 있었던 역사였을까? 깜짝 놀랄 만한 유적지들이 정말 산지에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인간이 만진 가장 큰 저수지라고 하는 그런 바라이, 동서쪽의 그 바라이라는 그 저수지도 좀 가보시고요. 그곳에서 또 해먹을 이렇게 누워가지고 시원한 바람을 느끼시면서 그 저수지의 위험과 그 다음에 그곳에 있었던 역사적 유적지들의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느긋하게 좀 갖는 시간을 갖는 여유를 갖는 그러한 여행을 좀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들어가셔서 정광석화처럼 그렇게 휙 돌아보고 어우 덥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책을 들고 공부도 해 가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앙코르 유적지를 한 일주일간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런 것을 하실 적에는요, 현지에 있는 가이드를 잘 구하는 것이 좋아요. 현지에 있는 가이드를 잘 구해서요, 그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오토바이라든지, 또 뭐 간단한 그러한 그 교통편에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여유 있게 좀 이렇게 다니면서 설명도 듣고 그다음에 내가 읽었던 또는 내가 생각했었던 그러한 캄보디아 앙코르의 그런 유적지의 배경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하는 그러한 문화유적을 보는 감상하는 그런 큰 재미를 꼭 그곳에서 느끼고 돌아오셨으면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제가 그 문화유적지로다가도 추천을 드리는 것은 미얀마, 버마라고 불렸죠. 이 미얀마의 바로 한가운데에 있는 만달레이 지역과 그 바로 옆에 있는 버강입니다. 과거 13세기 최전성기를 누렸던 불교 왕국이었던 버강 왕국이 있었던 버강 지역. 거기에 가게 되면 정말 엄청나게 흩어져 있는 3,000여 개가 넘는 파고다들이 모여 있는 그런 불교 유적지가 거기에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의 양곤으로 들어가서 작은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만달레이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만달레이는 버마의 최후의 왕국이었던 그 꼼바우 왕조가 있는데요. 꼼바우 왕조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마 사람들한테는 하나의 마음의 고향이죠. 그래서 만달레이에는 정말로 왕궁 터도 그대로 잘 남아 있고요. 구경할 만한 것, 이러한 유적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바로 13세기에 가장 융성했었던 바로 버마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 바로 버강 왕국, 불교
유적지가 거기 확 전개가 되는데요. 그 바로 옆에는 또 에야와디 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낮에 돌아다니시면서 너무 힘들게 다니지 마시고요. 한 일주일간 여유를 가지시면서 그곳에 마차도 타보시고요. 또 오토바이도 타고 어떤 때는 혼자 빌려서 자전거를 타면서도 좀 돌아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유적지든지 거기는 좀 자유롭게 올라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고 유명한 그러한 파고다도 들어가 보시지만 작게 남아있는 그러한 파고다들도 좀 올라가 보시고 또 조용히 한 구퉁이에 앉아서 사색도 해보시고 특히나 버강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해질녘에 노을이 너무나 예쁩니다.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해가 지는 뉘엿뉘엿 지는 에야와디 강 너머로 지는 그러한 태양을 보면서 하루도 정리하시고 나의 지나온 인생도 좀 한번 회고해 보시고 또 앞으로도 계획을 해보시는 그런 뜻깊은 명상의 시간도 버강 왕국의 유적지에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를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적에 관한 두 번째 얘기를 드렸고요. 동남아에 관한 세 번째로 동남아 하면은 역시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물도 있고 굉장히 그 자연이 우리와는 다른 그러한 열대성 기후를 가지면서 우리한테 제공해주는 그러한 특이한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죠. 제가 꼭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으시다면은요, 동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는 말레이 반도 쪽이 원래 쿠알라룸푸르라고 있는 말레이 반도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동말레이시아 이게 넓게 보면은 과거에 보르네오라고 불렸던 지역인데요. 이 보르네오 섬의 북쪽 3분의 1이 지금 동말레이시아거든요. 이 동말레이시아의 또 좌측편이 더 넓은 지역이 사라와기라는 주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이 옆에 있는 그 사바주가 있죠. 예, 코타키나발루가 있는 사바주 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이제 관광을 가세요.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라왁입니다. 사라왁은 사바보다도 훨씬 더 이런 그 자연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러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라왁의 주도는 쿠칭이라고 그래요. 쿠칭은 이제 고향이라는 의미인데 이 쿠칭까지 직항편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쿠알라룸푸르로 들어가서 거기서 비행기로다가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쿠칭으로 들어가면 쿠칭은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쿠칭에서 시작되는 정글 트레킹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지금까지 여기 뭐 2번 정도 가봤는데요. 갈 때마다 정말 저의 온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리프레시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한 곳이 이 사라왁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서 쿠칭에서 출발하는 정글 트레킹은요, 뭐 당일치기로 가까운 곳을 갔다 오는 것도 있고요. 길게는 뭐 열흘짜리도 있습니다. 뭐 7박 8일, 뭐 9박 10일짜리 이런 것은 쿠칭에 있는 그 다양한 여행사들과 접속을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고 같이 떠나시면 돼요. 충분히 여행을 하실 수 있는 먹을 것, 또 잠잘 것, 그다음에 그 교통편 이런 것도 그쪽에서 제공이 되기 때문에요. 정글 트레킹이라고 해서 무섭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즐기면서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조금은 더 모험을 추구하신다면은 거기다가 조금 더 어려운 코스로다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는 정글 트레킹 들어가 보면은요. 정말 정글 속에서 울리는 밤의 잘적에 그 자는 속에서도 정글에서 울리는 다양한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특이한 경험이고요. 꼭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 경험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싶습니다. 뭐 정글이라고 하는 것은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여러 군데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쿠칭을 중심으로 해서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의 쿠칭에서 떠나는 정글 트레킹은요,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도 보장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정말 정글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여러분들이 듬뿍 받고 돌아와 오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을 보게 되면은 그쪽을 다니면서 이렇게 마을을 이렇게 다닐 적에 그 긴 그 정글 속에 강들이 있거든요. 그 강에 이제 롱보트를 타고 움직이면서 새벽에 떠나서 움직일 적에 앞에 전개되는 그 꽉 들어찬 밀림을 바라보면서 제 몸이 그 호흡이 열리면서 얼마나 이 공기가 맑고 좋은지를
그때 경험했던 거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제가 그때의 느낌이 그대로 오네요. 여러분들한테 동말레이시아에 있는 쿠칭을 중심으로 한 정글 트레킹은요, 자연을 느끼고 한번 동남아시아를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 그러한 여행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남아 여행지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상 가까운 곳이지만 가성비도 좋고 또 가게 되면 또 여러 가지 특이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동남아지만 지금은 가기는 좀 어렵죠. 여러 면에서 이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제 여행이 자유화되고 또 이제 좀 이렇게 여러 상황들이 나아지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하시는데, 동남아 여행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는 달리 조금 더 가볍고 또 친근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한번 내용을 구성을 해 봤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